여기서부터네요. 353. 자, 시작.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말정산이에요, 여러분들. 10점짜리. 알죠? 이 연말정산이 이제 아까 했던 인적공제하고 같이 묶여요, 여러분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도 계속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요. 자,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죠? 양이 더럽게 많은데 두 문제밖에 안 내, 이론을. 그러니까 이론은 여러분들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하시고, 실기 위주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 먼저. 자, 보시죠. 자, 여기 종합소득공제에서 우리가 인적공제라는 게 있고요. 물적공제는 뭐냐면, 그냥 뭐냐면 여러분들 물건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고려하지 않고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빼주는 걸 물적공제다라고 불러요. 아무튼, 예. 자, 여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주로 소득자가 주로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거든,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근로소득자하고 사업소득자 중에 누가 탈세하기가 힘들까요? 누가 탈세하기가 힘들까요? 그죠. 근로자가 탈세하기 진짜 힘들어요. 맞죠? 왜냐면 사업자분들은 현금 결제만 주고장창 받아봐요. 그러면 탈세 가능해요. 맞죠? 근데 근로소득자분들은 일단 연말정산 되기 전에 먼저 원천인수 일단 뜯기고, 맞죠? 그걸 모자라 연말정산 때 정확한 세금을 뜯어가기 때문에 거의 유리지갑이다. 실제로 유리지갑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세무서에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말정산은 주로 누구한테 혜택을 많이 주냐면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줘요. 그렇죠?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못 받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소득 있으실 때 대부분 근로소득 있으실 거잖아요. 맞죠? 근데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사업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종합소득이 있는 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종합소득 2배사 9년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이라는 건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받을 수 있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연금 중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는 연금이 국민연금이죠. 그 강제적으로 내는 애들을 우리가 공적이다라는 말을 앞에 써요. 공적. 아시죠? 근데 우리가 연금 중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내 노후 생활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연금 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건 우리가 사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공적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적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아시죠? 그래서 공적인 애들은 그냥 누가 되냐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맞죠? 우리 시험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공적인 애들은요. 보시면 여기에 연금 소득공제 있죠? 여기 보니까 공적연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냐면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고 그랬어. 국민. 그 말은 국민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국민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이 연금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죠? 외우시고. 그래서 연금 내는 사람 다 받을 수 있어요. 요거. 자, 그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문제는 패스할게요. 교재에 있으니까 적은 거지만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패스. 자, 넘어가다. 깜짝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특별소득공제. 앞으로 여러분 특별히 들어가는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그때 특별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빼주겠다 그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근로소득 없으면 안 빼줘요. 뭐냐? 여기 보험료 공제인데 앞에 공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도 강제적으로 내는 보험료 얘기예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내시면 일정 퍼센트를 내가 치매 걸릴 걸 대비해가지고 좀 더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장기요양보험이에요. 알죠? 이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밖에 못 뺍니다. 나도 내는데 짜증나게. 지역가입자를 전 내거든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훨씬 세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뜯어가. 좀 미칠 것 같아. 좀 해준 게 녹화하고 좀 짜증나게. 아무튼, 예. 그래서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빼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는 얘는 시험에 가끔 출제하거든요. 아주 가끔.
근데 입력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지 이걸 촘촘하게 안 물어봐요. 알죠? 이건 현실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안 중요해. 그냥 입력하는 란만 아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죠? 시험 목적상. 자, 넘어가고요. 요건 더럽게 중요해요. 그죠?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가 왜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많이 못 외우세요. 알죠? 왜냐면 좀 이따가 할 네 가지랑 섞이면 얘가 제일 빡세요. 자,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잘 외우신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신용카드 공제 있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썼지만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예, 우리 체크카드랑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세트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등 공제다라는 건 그냥, 예,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포함이에요. 자, 해보자.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빼줘요. 그렇죠? 근로소득이 없는 자 안 빼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짜증나요, 갑자기. 해보죠. 왜냐면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비용으로 빼서 그래요. 비용으로 빼서. 자, 아무튼 해보죠. 자,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라는 건, 네, 시험을 잘 내진 않지만 요거는 외우셔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어저께 했던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원칙이 나이하고 소득 때문에 다 따졌죠? 맞죠? 여기는 외우셔야 돼요. 이 신용카드는요, 나이를 안 따져요. 꼭 외우십니다. 여기서 나이란 기본공제 대상, 나이다, 그 뜻입니다. 암기하셔야 돼. 그죠? 이쪽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부터 외워야 돼서 그래요. 같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은 따집니다. 소득금액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공제에서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이 500만원 이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보세요. 이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나이가 24살이래요. 소득은 어때요? 그러면 기본공제랑 추가공제 안 되겠죠? 20세 넘어가니까 안 되고, 맞죠? 그다음 추가공제는 당연히 기본공제가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럼 신용카드 공제 안 돼. 이거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빼주는 건 추가공제지 연말정산 좀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 자식이 24살이다. 근데 소득이 없다. 신용카드 긁었다. 됩니다. 왜냐? 연락 안 따진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20세에 안 따진다요, 직계비속? 여기는? 아셨죠? 근데 소득금액은 따진다. 소득 없다면서요. 신용카드 긁은 거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절대. 아셨죠? 그래서 잘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제발. 제가 제발이라는 건 여기서 낚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주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단순 암기. 얘는 단순 암기. 뭐냐면, 형제자매 있죠? 내 형제자매가 신용카드 긁은 건 내가 안 돼요. 이건 단순하게 암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에 근로소득 있는 자가 많죠,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형제자매가 신용카드 사용한 것까지 내가 뺄 수 있으면 너무 많이 빼준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형제자매 사용분 안 된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알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신용카드 공제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외우시면 머리 터져요. 아셨죠? 그래서 틀 잡고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시냐?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를 왜 해주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들어보실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나이트 클럽 갔어요? 나이트 아니야? 클럽 갔어? 놀고 있는 이 표정 짓지 마시고. 전 나이트 아직 클럽 갈 나이 아니에요. 자, 나이트 갔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자, 나이트 갔어요. 융합소잖아요, 여러분들. 나이트. 했죠? 그럼 나이트 가서 카드를 긁었어요.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될 것 같잖아, 왠지. 국가가 나이트 가서 카드 긁었는데 공제 왜 해줘? 맞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해줘요. 왜냐면 이 신용카드 공제 쪽은요, 국가가 바라는 지출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바라는 지출이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이트 가서 현금 결제했잖아요. 그럼 현금 결제하면 탈세 가능하죠? 탈세 가능하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나이트클럽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출액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카드를 긁었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이트클럽의 매출이 더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매출 파악을 하는데 기여했죠, 우리가. 카드 같은 거 긁어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네, 나이트클럽의 소득을 파악한 탈세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을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국가가 모르는 소득을 우리와 같은 근로소득 있는 자가 신용카드 같은 걸 긁어서 상대방의 소득을 수명 위로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탈세를 방지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 이쁜 지출이 아니라 국가가 모르는 지출만 드러내주면 돼요. 오케이? 이게 핵심이에요. 국가가 모르는 지출만 드러내주면 돼요. 그럼 반대 얘기하면 뭐예요? 국가가 알면 안 해줘요. 알죠? 국가가 알 수 있는 소득을 우리가 신용카드로 긁잖아요. 그럼 국가가 이게 알고 있어 이미. 그것도 안 해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알죠? 그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게 3번부터 8번이에요. 자, 떠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신다라는 건 보험회사의 매출이죠? 그죠? 그 다음에 리스료 했었죠, 여러분 이미 리스. 우리가 리스라는 건 내가 자동차 같은 게 필요한데 리스 회사 직접 사서 빌려주는 거예요. 리스 회사도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회사로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용역이라고 있죠? 내가 만약에 은행에 대한 이자를 카드로 긁은 거예요. 알죠? 안 해줘요. 왜냐면 금융회사는 본인의 소득을 국가한테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 말은 여러분이 카드로 긁지 않아도 보험회사나 아니면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이런 회사, 금융회사의 매출액을 국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 해줘요. 시험에 잘 나와요. 암기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여러분들 공교육비예요? 여러분 저기서 공교육을 안 빼줘? 저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이 아니에요.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 초, 중, 고, 대학원. 여기는 왜 안 빼주냐면 공교육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거죠. 맞죠? 그럼 그 등록금 같은 걸 카드로 긁지 않아 국가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또는 여러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사립도 많죠? 근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국가한테 보조금 받거든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학생 수 몇 명, 등록금 얼마 받았는지 신고 다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보조금 안 나와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국가가 알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카드 긁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여기 아래 중요해요. 자, 보시면. 자, 중요해요. 자, 학원 수강료 카드 결제 공제 가능해요. 학원은 사교육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바람직한 지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가가 모르는 것만 해주면 돼요. 학원에서 카드 긁으면 학원의 매출을 여러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또는 내가 만약에 성형외과 갔어요. 시험에 내거든요. 성형외과에서 카드 긁었어. 그럼 성형외과 매출 들어준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지출하거나 학원에서 지출하는 건 카드 공제 가능해요. 알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뒤에 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나중에 다른 동네하고 같이 연결해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은요, 국세, 지방세, 얘네들이에요. 국세나 지방세는 국가나 준하는 기관들이 부과하는 세금이나 공과금이죠? 그럼 얘네들은 국가가, 우리가 카드 긁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대표적인 게 전기세, 수도요금, 가스료, 이런 것도 여러분 다 한국 머시기 들어가는 애들이죠? 맞죠? 그 다음에 전화료. 여러분, 이동통신사도 여러분들 우리가 통신보조금 있잖아요. 이거 받으려면 신고해야 돼요. 매출액. 그래서 청문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아무튼. 아파트 관리 마찬가지고 도로통행료. 이거는 뭐 한국도로공사인가? 거기에서 받는 거죠, 여러분들.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요, 엄밀히 5번에 있는 놈이에요. 지방세, 지방세. 알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근데 이게 왜 별도로 떼어졌냐면 암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취득세 내는 거죠. 자동차 구입은 카드하면 안 해주는데 요건 해줘요. 이게 중고차.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퍼센트가 있어요. 암기. 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자동차는요. 구입 금액 있잖아요. 신용카드에 긁은 금액에 10%를 해줘요. 왜냐하면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중고 딜러라고 하죠. 딜러. 현금 결제 많이 유도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자꾸 탈세한다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같은 거 긁으면 중고차 딜러의 매출액을 드러내줬으니까 공제는 해주겠는데 중고차 부작이 비싸죠, 여러분들. 맞죠? 다 해주면 세금이 너무 줄어드니까 미안하다 10%만 외우셔야 돼요. 은근 냈어요. 10% 요거 안 외우시면 난리나. 알죠? 1,000만 원 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다 입력하시면 제일 떼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7번은 솔직히 아닌데 뭐냐면 여러분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긁으면 누구의 매출을 드러내 준 거예요? 외국 사업자요. 외국 사업자 우리나라에 세금 내요? 지네 나라에 내요? 지네 나라에 내니까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데 기약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외국 의료기관에서 긁은 건 안 해줘요. 아주 당연한 거. 이것도 시험에 냈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면세점도 냈었어요. 면세점은 허가를 누구한테 받냐? 국가한테 받아요. 면세점 허가가 되려면 국가하고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알죠? 그리고 임차료를 국가한테 줘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로나 때 가장 타격 입은 게 면세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임차료를 제가 깎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죠? 그럼 면세점 물품의 매출액은 국가한테 보고해줘야 돼요. 알죠?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특히 동그라미 1번도 많이 내요. 왜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소득세 동네에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 중에 7,500만원 이상이신 분들 장부 적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법인분들은 무조건, 법인은 장부 적어야 돼. 무조건 강제예요, 강제. 알죠? 그럼 이 사람들은, 네, 신용카드 안 들거고요. 쓴 거 비용을 인정받아요. 근데 그걸 또 신용카드로 긁었다라고 해가지고 공제까지 좀 이중으로 꿀빠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이중으로 꿀빠는 건 용납 못 하겠다. 아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틀 잡고 외우시는 거랑 아예 그냥 가까이 외우시면 너무 달라요. 차이가. 아시죠? 그거 외우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용카드 공제는 실기 입력할 때 어디에서 썼냐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걸 좀 더 국가가 쓰기를 원하는 곳은요 한도를 더 줘요. 좀 더 빼줘요. 공제를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순위는 꼭 외우셔야 돼요. 최근에 이 순위를 응용해서 낚시를 친 적이 있기 때문에. 알죠? 자, 해보죠. 일단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음 순위를 공제가 되면 중복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1순위하고 5순위가 중복이 되면 1순위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죠? 하나씩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이거 추가한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순위만 외우시면 돼. 자, 1순위는 전통시장 사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활성화 내지는 전통시장의 매출액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1순위. 2순위 아시죠? 대중교통 같은 거 후불제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초 내가 막 긁고 나중에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3순위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안 하는 문화생활 하나는 얘기예요. 도서, 신문, 공연 안 가잖아요. 그죠? 박물관, 미술 안 가는 곳. 요게 3순위. 그 다음에 4순위가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자, 얘네들은 한도까지밖에 못 쓰죠. 한도까지는 돈 들어있는 거밖에 못 쓰죠. 그죠? 신용카드가 꼴찌인 이유는 한도까지 막 긁을 수 있거든요.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꼴찌예요, 꼴찌. 아시죠?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두 가지예요. 제일 쉬운 거. 자, 이번에 신용카드 500만원 썼는데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원 포함.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신용카드 500만원 썼는데 전통시장에서 100만원 쓴 거 포함. 이러면 전통시장의 100, 일반 신용카드 40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중복 안 되니까.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신용카드 100만원 사용, 전부 전통시장에서 사용. 알죠? 그러면 여기다 다 넣어야 돼, 100만원. 여기다 넣어주면 안 돼. 알죠?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 다 써버리면, 예, 그때는 우리가 이 순위를 꼭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걸 2번이나 냈었어요. 좋은 말 할 때는 아니고. 암기. 됐죠? 필수. 자, 그럼 이제 입력하는 방법 좀 설명할게요. 자, 이거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항상 아시죠? 세법은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력할 금액이 얼마냐, 입력해야 돼야 마냐, 이게 중요해요. 알죠?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여러분 늘상 하시거든요.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맨날 나오니까. 알죠? 하다 보면 어디를 클릭하는지 다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입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알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돼 있죠, 여기. 자, 보시면 여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쓰지 않은 뭐 신용카드 공제 여기, 직불선불카드 여기, 현금영수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 도서, 전통, 대중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알죠? 단지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디다 입력하는지는 돼요. 알죠? 중요한 건 여기는 이론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자, 우리 시험에서 얘 잘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돼요. 연금계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적연금 가입하면 그게 내가 납입하는 계좌가 연금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제가 아까 사적인 애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꼭 외우실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일단 본인만 돼요. 본인 명의로 우리가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드립쳐서 외울게요. 자, 뭐냐면 요즘은 저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한 11시쯤인가? 그 신고 아저씨 있죠, 신고 아저씨. 신고 아저씨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너무나 옛날 사람 같아서 요즘은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저번에 한번 어떤 사람한테 대장금에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걸 표현할 때 홍시맛이 나니까 홍시맛이 난다라고 하죠. 그게 있어요. 대장금 명언. 있는데 제가 그 02년생 분한테 그걸 했더니 뭔 소리 하냐고. 네, 당황했어. 그때.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아재구나. 무슨 말인지 몰라. 그죠? 물론, 왜, 거의 한 5년도, 6년도에 한 거니까 모를 수 있어. 당황해가지고, 그때 신고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맞아,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있어요. 그 다비치 노래 말고요. 알고 계시면 다비치 노래지만. 알죠? 그럼 거기 보면은 재밌어요, 여러분들. 알죠?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내가 이제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 명의로 내가 연금에 가입을 한 거예요. 결말이 보이죠? 벌써부터 이미? 여러분들. 그거 보면 결말이 나와요. 자, 가입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른 남자가 바람폈고, 알죠? 이혼했어요. 그랬더니 연금 누가 가져가요? 아내 명의로 있어. 아내 가져가겠지. 그죠? 그러면, 나는 지된 거예요. 알죠? 그래서 뭐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알죠? 연금을 왜 내는 거예요? 내 노후 생활 대비하려고 내는 거지, 남의 노후 생활 대비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노후 생활 대비하려면 네 앞가림 잘해라. 네 명의 계좌로 넣어야 된다. 네가. 아시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최근에 배우자 낸 적 있으면 배우자 명의 대비 내가 낸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 보시면. 자, 우리가 그 계좌를 이렇게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돼 있죠. 이 두 개가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퇴직연금 계좌라고 돼 있고 여기는 연금저축계좌라고 돼 있잖아요. 이 둘은 우리가 똑같이 사적연금으로 빼주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꼭 어떤 계좌에 넣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난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확정기여형 배우셨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그거 회사가 누구 계좌에 넣어줘요?
퇴직연금을 우리 계좌 내주잖아. 임직원 계좌. 맞죠? 그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도 돼요. 거기는. 확정기여연금. 응? 회사만 내는 게 아니라 나도 낼 수 있어요. 연금계좌에. 알죠? 그럼 연금 계좌 세금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사적연금으로 가게 되면 얼마 안 뛰거든요. 아셨죠? 물론 확정 급여는 안 돼요. 기여만 되지.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다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시고, 알죠? 연금저축계좌다라고 하면 이번에 넣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거는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시고, 외우기 싫죠,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알죠? 저도 좀 다 까먹었어. 하도 화나다 보니까. 소바로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자, 됐고요. 이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애들 할게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